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한전산업,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한전산업이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 한 7.6%, 자, 요런, 굉장히 큰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이 팀 코리아 체코에서 대략 24조 원의 원전 수주를 받아왔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장 초반에는 무려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던, 자, 요런 종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상한가가 쭉 풀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하더니, 자, 오늘은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아예 이 앞에 있었던 요 전고점 라인까지도 이탈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분명히 제 채널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게 되면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 요러한 종목이기도 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촬영했던 영상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자, 요렇게 23시간 전에 제 채널에 노빠꾸 주식에서 여러분에게 한전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체코 24조를 이제 사실상 한국이 다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호재에는 상한가가 왜 풀리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조회수가 150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우선은 이전에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여기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여러분들 뭐가 된 거다? 선반영이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체코에 우리나라가 이제 요 원전 수주를 거의 뭐 독점으로 가져오다시피 해서 다 가져왔죠. 자, 여기 뉴스에서 나왔던 게 여러분들 24조라고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설비라든지, 그쵸? 뭐 아니면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합하게 됐을 때는 대략적으로 3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이 팀코리아 체코에서 원전 수주를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사업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 자, 이제 수주를 받아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뭘 해야 돼? 당연히 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런 설계를 짜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시공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언제부터 가동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원자력 발전소를 체코에서 가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 날짜가 대략적으로 2035년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들 몇 년 남았어? 9년 남았잖아. 아니지? 11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당연히 이제 원전을 시공을 하고 뭐 설계도 짜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꾸준하게 나와주면서 한전산업이라는 회사에 이렇게 매출액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눈에 확실하게 가시화가 돼야, 그래야 이제 그때는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기대감은 여기에서 많이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에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앞에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 매집을 해놓은 이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어제 나왔었던 이런 주가가 상상에 일단 하락에 나왔던 부분에서는 세력들도 일부분의 물량을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전량 매도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나와주는 주가의 하락을 보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적게 나오는, 자,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어제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하락이 나오니까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그냥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조금씩 출현을 시키고 있는 거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건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엘리어트 파동이 모두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주가가 하락이 나와도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엘리어트 멀티파동, 과거의 금양과 같은 이런 엘리어트 멀티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 이런 종목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 다음에 금양이 요 고점에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저점을 딱 잡은 다음에 주가를 상승을 시켰던 것처럼 한전산업이라는 종목도 이제 여기서 주가를 상승을 시켰으니까 이 다음에 나와주는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놓는다. 그럼 이 다음에 나와주는 멀티파동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다가 요번에 우리가 좀 의미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이게 사실상 체코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유럽 연합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럽 연합에서는요, 원자력 발전소를 다 똑같은 설계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타일의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자, 요번에 체코를 뚫었다는 건 여러분들 이 다음에 어디도 뚫을 수 있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 뭐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뭐 슬로베니아라든지 그 근처에 있는 이런 모든 유럽 국가까지도 모두 다 이제 뚫을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마련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들은 꾸준하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촬영했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한전산업이라는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게 사실 변동성이 큰 이유는요,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이 빠르게 이동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쫓아가면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수급의 움직임을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봐도 사실상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여러분들께서 회사 다니고 이러면서 시장 하루 종일 쳐다볼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은 제가 7월 19일 태성이라는 종목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자, 보시다시피 아침 7시 12분에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요, 제가 8시 47분에 여러분에게 태성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태성이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태성 맨 처음에 이렇게 1%의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무려 24%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저에게 문자 받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들 수익을 올렸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단기간에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7월 19일 하루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7월 한 달 내내 이렇게 종목을 보내드리면서, 자, 저에게 이렇게 받아가시고 수익 나서 고맙다고 인증 보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많이 보람을 느끼면서, 자, 이렇게 종목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럼 나도 이런 단타 조모종 정말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크게 낼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 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 다 찾아서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여러분들 꾸준하게 잘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낼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선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저는 사실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이러한 대시세 매매에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요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엔캠이라는 종목이 무려 2달 만에 주가가 7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엔캠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엔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 앞에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찾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 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35조 원, 아마존에서는 2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소린 건데 자, 데이터 센터가 꾸준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막대한 전력을 위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용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인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이 바로 뭐냐? 이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해서 흘러만 내리다가 얼마 전에 엄청난 매집이 한번 들어오고 지금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을 보세요. 50억, 4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영업이익이 400억 가량까지 늘어난다라는 건 23년 대비해서 10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10배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이런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차근차근히 모아가신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미리 모아놓은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나도 지금 이 종목을 제발 좀 받아가서 정말 올해 안에 이렇게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전산업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체코를 하나 뚫었기 때문에 자, 그 근처에는 예를 들어 뭐 루마니아라든지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독일, 뭐 폴란드 이런 나라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원전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원래 이 유럽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원전 강국으로 있는 나라는 프랑스라는 나라입니다. 거의 뭐 신재생 에너지에서 70%를 원전에 거의 몰빵을 할 정도로 지금 원전의 진심인 이런 나라인데 요번에 사실상 체코와 이제 프랑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께 여러분들 채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요번에 똑같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프랑스에다가 요청을 했다면 여기에선 대략적으로 비용이 40조 원이 들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부탁을 하니까 24조 원 정도가 들어버리면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나게 가성비 있게 우리나라의 원전을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원래 요번에 대략적으로 한 15조 원 정도의 원전 수준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여러분들 24조를 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체코에서는 돈을 줘도 프랑스에서 하는 것보다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근처에 있는 국가들 지금 예를 들어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도 모두 다 지금 원전이 필요한 나라란 말이에요. 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수주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이런 나라들 여러분들 이 프랑스에다 요청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다 요청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똑같은
가격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에서는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24조의 원전 수주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걸 가격을 낮춰서 하느냐? 제가 봤을 땐 못합니다. 왜냐? 프랑스라는 나라가 사실상 이제 기본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우선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2035년 정도부터 원전이 가동되는 거니까 그 전에 이제 시공을 하면 거의 뭐 한 2029년에서 2030년 정도면 이게 원전이 완공이 될 건데, 그럼 그때까지 이 매출을 기다려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 이 다음에 예를 들어 폴란드, 그리고 독일, 뭐 이탈리아, 뭐 루마니아, 뭐 슬로베키아,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제 원전 수주에 기대감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과거의 금양처럼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대감이 모두 다 죽었을 때는 이제 주가가 내려오면서 뭐가 되는 거다? 실적을 확인을 하기 위한 이런 바닥 따지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은 지금 이 다음에 나와주는 저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아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에 대응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대응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한전산업, 자, 이 다음에 나와주는 요 저점에 어디로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한전산업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요 대응 자료이기 때문에, 요번에 한전산업에 대한 대응 자료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면 정말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니까요. 나도 빨리 한전산업의 대응 자료 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낼 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한전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한전산업의 대응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전산업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꾸준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럿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을 하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 이 구간에, 자, 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에코프로비엔 같은 요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차트 화면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피리오드에 14라고 적혀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요 화살표 소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